안녕하세요. 마윤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검단 신도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예정이 있습니다. 신검단 중앙역 제1풍경채 2차, 어바니티 2차입니다. 이 펜네임 너무 기네요. 그래서 제1풍경채 2차가 검단에서 이제 사전 점검을 합니다. 25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을 이제 하는데요. 그거에 앞서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그 예비 입주자분들이 어떤 것을 고민할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입주형 아파트를 이제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본 경험을 갖고 한번 우리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조그만 조언을 한번 올려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영상 보시면서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신검단 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2차 입주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 뭐 풍경채 2차 하면은 장점과 단점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제일 먼저 장점은 1734세대 검단 신도시 내에서 제일 큰 최대 단지입니다. 그런 점.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풍경채, 이 제일건설 풍경채 브랜드가 달고 나오는 딱 아파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수영장 아파트입니다. 수영장 아파트. 수영장 아파트. 그죠? 검단 신도시 내에서도 뭐 일부 수영장이 있는 곳이 있는지 뭐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영장 아파트 하면은 제일풍경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놀이나 이게 보면 유아풀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인은 보통 한 4개 레인 정도 깔립니다. 왜냐면 청라에 풍경채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정보가 아마 그대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수영장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면서 검단 신도시에서는 지금 두 번째로 들어오는 제일풍경채입니다. 뭐 제일 첫 번째로 하면은 제일풍경채 1차 같은 경우는 같은 젠 사업 구역에 있는데 이번에 이미 입주가 25년 1월 말일자로 해갖고 입주 기간은 지금 끝난 상황이고 아직도 입주를 아직 덜한 상황이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추산은 한 70%는 입주하고 나머지 30%는 아직 공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 월세 물량이 지금 약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100건 이상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풍경채는 좀 그렇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리는 곳이고 여기 신검단 중앙역을 한번 보셔야 돼요. 신검단 중앙역은 계양역 있죠. 인천 지하철 1호선에서 이제 연장선으로 검단 신도시로 들어오는 3개의 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알아요. 기존에 지금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있는 검단 신도시를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신검단 중앙역 앞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검단 호수공원역이라고 이제 요 3개 역이 25년 6월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일풍경채 2차 같은 경우는 입주가 이제 4월부터 6월 달까지 입주 기한은 되겠지만 그 6월 달부터 이후부터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지하철이 개통된 상태에서 오실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표현은 이렇게 해놨지만 이제 교통이 이제 좋아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여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다주택자는 거의 많지는 않으세요. 지금은 이제 뭐 무주택이었다가 이제 유주택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갈아타기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될 거는 입주하실 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대를 전세나 월세 이제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전월세를 두어야 되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고, 근데 또 이것마저도 지금 안 돼서 아니다 나는 지금 상황으로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 세 이제 구분이 나눠지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 세 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저희 의견을 살짝 올리는 게 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분양가 같은 경우가 낮은 가격은 3억 9천, 보통은 이제 74 타입 31평형 같은 경우는 이제 4억, 많으면 이제 고층 같은 경우 4억 1천까지가 분양가였고, 뭐 확장비 뭐 900만 원, 600에서 900만 원 정도 사이였었으니까요. 그럼 대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4억 5천 정도가 기본적인 아웃 라인이고, 그리고 입주 예정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금 20%, 확장비 20%, 유상 옵션 계약을 하셨으면 그것도 20% 들어갔을 거고, 더하기 중도금 대출이 있으실 분들을 같은 경우는 이자가 더 업이 되실 건데, 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듣는 소문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산은 해봅니다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소간에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총액이 들어가시는 거는 지금 약 1억 1천 정도는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 이제 4억 5천 중에 모자른 돈이 있으면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잔금을 완납을 하고 입주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검단 신도시를 지금 지난 과거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시면요, 네이버 부동산의 거래 실고가나 호객 논어에 있는 실거래가 공개된 거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4억 초반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매매가나 거래 신고된 거를 34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약 5억 중반부터 8억 사이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는 비슷했었거든요. 어차피 다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다 대중 아파트들이 대충 다 3, 4억에 분양이 됐고, 뭐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뭐 4억 5천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대략적으로 34평 기준으로 그럽니다. 근데 지금 호가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5억 중반에서 8억 사이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 마진이죠. 기대 수익 마진으로 지금 현재 팔게 된다 그러면 약 1억 2천 이상은 수익이 대부분 검다신도시에서는 났습니다. 2년 동안은. 그래서 향후 가치를 볼 때는 여기를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현재 지금 전체 7사 기준으로 보면 7억 뭐 4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31평형 기준으로 뭐 시가를 본다고 그러면 5억에서 5억 뭐 6억 사이가 형성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향후 2년 이상 더 길게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 기대 가치는 더 높지 않을까라고 짧게 한번 추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경채 2차 같은 경우는 저는 미래 가치를 볼 때 떨어질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풍경채 입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제 뭐 홈페이지 상에 있는 사진 끌어갖고 왔는데 여기는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교통은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될 거니까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25년 9월부터 개교를 합니다. 그리고 26년도엔 중학교가 개교를 하고 27년도에는 고등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27년까지 세팅을 하는 걸 딱 두고 본다고 하면 초, 중, 고가 몰려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이해 안 되신다고요? 그럼 지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풍경채가 있습니다. 자, 그죠? 여기 풍경채가 여기 이렇게 1734세대가 있고요.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중학교가 이제 26년도, 27년도에는 고등학교가 있고, 이제 유치원은 지금 다 져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져서 외부 인테리어도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유치원도 있어요. 그러면 신검단 중앙역 앞에서 보면 상업시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파트가 하나, 둘, 세 개. 이쪽부터 또 하나, 둘, 여기 임대주택 들어오고요. 여기는 이제 대방. 여기 이제 안단테, 신검단 중앙역, 그다음에 금강 펜트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적이 보면은 상업시설이 이쪽으로 몰릴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학교도 학교 시설이 초중고가 다 있으면서 바로 길 건너에는 그에 준하는 상업시설들이 병원, 의원시설들이 그리고 교육시설들이 몰려서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유입이 이쪽으로 좀 가운데로 이쪽으로 쏠릴 확률이 높아요. 그 중심에 바로 있는 게 신검단 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2차라는 점. 그리고 지하철역이 이제 신검단 중앙역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와 여기까지 거리가 도보로 13분이고 버스로는 한정거장이라는 보시면 돼요. 여기 한정거장 그 다음 두 번째 정거장이 바로 지하철역이기 때문에 지하철 접근성도 뭐 10분 내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빠르면 5분에서 10분 내외 정도로 가까우고 걸어서는 13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을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면 9,000세대 정도 들어갈 겁니다. 뭐 4인 가족으로 보면 4인 가족이 뭐 다 몰려 살거나 3인 가족이 산다고 그래도 최소 27,000에서 27,000명 이상이 몰려 사실 수 있는 인구가 밀집되는 공간 구조라는 점이에요. 거기에 상호시설은 대봐야 여기밖에 없어요. 이쪽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상가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1층 상가, 근데 상가 주택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제 이쪽으로 몰릴 확률이 있다는 점에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단점 얘기해 볼까요? 단점? 네, 단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좀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은 비행기 소리가 들립니다. 이쪽이. 그게 조금 아쉽다. 뭐 저는 좀 예민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낮에 그냥 여기 있다 보면 공사 소리가 지금 현재 많이 들리지만 공사가 끝난 저녁 시점에서 한번 여기 와서 보시면은 무슨 이렇게 엔진 소리 같은 게 살짝 들려요. 그게 뭐냐면 여기 비행기 이륙을 할 때 이쪽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는 점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만약에 창문을 열어두실 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소음에 대해서는 한번 유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신경이 거슬릴 정도냐? 그렇지는 않아요. 비행기가 그냥 지나가구나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하는 순간부터는 조금 뭐 그렇게까지는 불편함은 있진 않으실 거고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또 단열도 잘 되지만 소음도 잘 잡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고 그냥 창문을 닫고 지내실 분들이라면 그것 또한 뭐 문제되진 않을 것 같네요. 자,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계속 보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시설이 몰리게 되고 교육시설이 세팅이 되게 되면 미래가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업시설이 인구가 증가가 되면 상업시설이 늘어나게 되고 상업시설의 편리함이 증가가 되면은 그 동네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저는 풍경채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괜찮죠, 여러분? 자,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임대계약을 이게 보면은
입주하는 입주장 아파트의 가장 기본은 세 개입니다. 입주, 임대, 매매로 이렇게 진행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비 입주자분들. 제일 뭐 마음 편하고 속 편한 것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하는 거죠. 입주를 내가 지금 현재 전세든 월세든 자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입주 기한에 맞춰서 4월부터 6월 사이가 될 확률이 높은데 요 2개월 안에 입주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제일 이상적이죠. 근데 뭐 약간의 뭐 모자른 돈이 있거나 문제가 뭐 뒤로 밀린다고 그러면은 관리비와 지금 이제 중도금 대출이자와 이제 일수 계산이 돼서 이제 이렇게 이자 비용이 조금 더 발생될 수 있다. 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입주하실 분들은. 그래서 입주는 원하시는 대로 잘 진행하실 수 있다. 입주 기한이 끝난다 하더라도 약간의 추가 관리비가 더 늘어나는 것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입주는 다소 늦는다고 해도 그 비용만 지불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고민인 거는 임대예요. 임대. 임대는 크게는 전세 월세입니다. 전세 월세. 전세 월세인데 이 전세 월세를 어떻게 하시냐라고 보는데 제가 입주장을 지금 수없이 지금 해봤는데 입주하시는 분들은 다들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뭐 검단 신도시 1단계에서 거래되는 전세 금액으로 전세를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이 있거나 잔금 치료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려고 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 경험을 말씀드리지만 버티시면 안 되세요. 미리미리 움직이셔서 임대를 놓으실 분들은 빨리 놓으시는 게 키워드예요. 빨리. 아쉽지만 빨리 놓으시는 게 좋으시고 혹시나 대출 없이 전세를 놓고 추가적인 대출이 여러 개 나중에 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추가적인 대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은 거지 무조건 버티는 건 답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립니다. 왜냐면 똑같아요. 이게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들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수록 판단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풍경채 같은 경우는요 74가 있고요 74AB 그 다음에 84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1 타입으로 43평형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제 네이버 부동산 영상을 보시고 네이버 부동산 꼭 비교해 보신 다음에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최저가 있죠. 최저가로 나오는 세대가 몇 개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게 최저가가 몇 개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가격이 있죠. 예를 들자면 지금 네이버 부동산 보면 2억 6천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해보시고요. 몇 개 없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인가 2억 7천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억 7천에 최대한 뭐 조금 뭐 매수 그러니까 임차인이 희망하는 전세 입자가 붙는다.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계약하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요구 사항들이 뭐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입주 청소를 지원해 달라, 뭐 줄눈 해 달라, 뭐 만약에 혹시나 다른 기타 등등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협의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협의하셔서 전세 계약을 해서 잔금을 빨리 치르시는 게 임대인들한테는 가장 좋으세요. 내가 돈이 조금 모자라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전용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집단 대출을 요건이 맞춰서 집단 대출 되신다고 하면 집단 대출로 옮기셔서 월세로 빨리 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진행해 보시는 걸 저는 꼭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 매매입니다. 매매도 이게 공급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뭐 주변 아파트 시세도 지금 현재 거래되는 양을 보고 그거에 맞추려고 하시는데 어차피 입주장에 들어오는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사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세들 나와 있는 거 형성들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나서 그거에 맞게끔 시장 전략을 꼭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구두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임대계약의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꼭 핵심은 내가 보증금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임대인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받는다면 반드시 잔금을 치는 조건으로 꼭 가시면 되고 제한 물건 설정 없이 무조건 1순위로 갈 수 있는 조건만 되신다고 하면 기타 나머지 같은 경우들은 나머지는 이제 협의해서 조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잔금과 그리고 소유권이 정확히 임대인한테 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거기에 임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니까 전세든 월세든 요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 기타 나머지 사항들 같은 경우 보면 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세 사기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복잡하고 좀 처음이신 분들은 전문 중개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매도하실 때 그 고려 분석하는 거는 시장 가격 분석하시는 거 당연히 맞죠. 그리고 협상 전략은 뭐냐면 매수자들이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정확히는 매도자가 우위 시장이 아니에요. 그 말 뜻은 뭐냐면 매수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인 겁니다. 매도자들이 많고 매수자들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자들의 선택권에 따라서 매도가 결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고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매수가 많이 문의가 공급보다 매수가 더 많아지긴데 하면 자연스럽게 그때는 선생님께서 우리 매도하실 분들이 매수자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를 2년 이상만 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맞춰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잡으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프리미엄인데요. 프리미엄은 시장 형성에 맞춰서 그 가격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 가격 시세와 비슷하게 전략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지 이걸 기준 잡지는 않으시는 게 좋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당근 거래로 이렇게 임차를 계약을 마치시거나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경험이 이런 매도하셨던 아니면 매수하셨던 경험이 입주장 아파트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뭐 온라인을 마케팅을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안전하게 거래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전문 중개사를 끼고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참고로 저는 뭐 입주장 아파트를 뭐 수도 많이 해봤고 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경력이 입주장 경력이 30년이신 전문 공인 중개사도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여러분 입주, 임대, 매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입주하실 분들은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요. 하자보수 잡는 거예요. 하자보수. 아시겠죠? 하자보수 잡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준비해갖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하자보수 준비하시는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랑 매매는 제가 지금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잘 잡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자, 저는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볼 때는 저는 마이너스 이거보다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가 안 좋아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검단 신도시 내에서는 특수한 상황 금리가 막 최고로 치지 않는 이상은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어떻게 보면 저지선이고 최저점이고 지금 분양자 분이시라면 지금 사실 이 가격이 제일 싼 거라고 믿고 뭐 전월세 입주를 하시든 임대차를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매매 쪽을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의 미래는 뭐 제가 뭐 어떤 점을 말씀드린 것보다는 가까운 유튜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인천도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아무래도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류를 잃으면서 거주민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26년도부터는 서울의 입주 말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인천으로 기타 지역으로 경기도로 흘러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서울에서 20, 30년 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느니 내가 새 아파트 내 집 마련하겠다는 분들도 수요들도 충분히 있을 거니 그런 시장 동향을 한번 유추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검단 신도시의 제1풍경채 2차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교통과 입지 그리고 입주 매매 그리고 임차하는 것까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다소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나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